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봉인님께서는 어릴 적에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부터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봉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봉인님께서 용기 내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도 네, 귀신을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못 보시는 건가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이제 볼 때도 볼 때도 있고, 있고, 네, 이게 보면 그 네, 열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열에 시달리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고 네, 난 뒤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들도 많아요. 사실 다른 분들도. 네네. 그때 이후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처음 제가 이제 보게 되었던 게 저희 어머님께서 운영하셨던 미용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때가 90년대 중후반쯤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었는데, 항상 미용실에는 오후 5시쯤 되면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주점이나 가라오케 같은 데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매일 오시기 때문에 항상 결제를 몰아서 하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몰아서 오, 하시는데 예. 이게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어머니랑 좀 크고 작은 다툼이 있곤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이분들 중에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밖에서 제가 놀다가 들어왔는데 어머님과 조금 언성을 높이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들어가야지 하고 미용실 계단 앞에 앉아서 쪼그리고 쉬고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지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저를 보고 미안하다면서 저를 들어서 무릎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머니랑 다툰 것 때문에 그러시나 하고 제가 울지 말라고 토닥여줬죠. 이제 한참을 그렇게 우시더니 미안하다면서 우리 봉이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구? 이랬죠. 근데 우리 봉이랑 동갑인 여자인데 혼자 있어서 너무 심심하대. 놀아줄 거지? 이러는 거예요. 오, 뭐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이제 예.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제 알겠다. 그 나중에 누군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픈 딸이 있는데 그분이 혼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놀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꼭꼭 숨어라 노래 아시죠? 꼭꼭 숨어라. 예. 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우리 미니가 봉이를 찾아. 우리 미니가 봉이를 찾아. 이번엔 미니가 술래. 미니가 술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걷는 모양 아시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그 문어카듯이 걸어가는 모양. 그렇게 하면서 제 오른쪽 손바닥부터 팔뚝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팔뚝을 확 잡더니 제 팔뚝 정중앙을 이렇게 물었어요. 엄청 세게 딱 물었는데 제가 아프다고 왜 이러냐고 소리를 딱 치니까 미안하다면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민이랑 노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이야. 하면서 뒤돌아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와. 그러고 나서 한참을 안 보이셨어요. 그분께서 매일 오시던 분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저녁부터 이제 몸에 열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막 몸이 열이 나고 이제 한 막 38도, 39도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응급실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다 앉혀놨어요. 이제 앉혀놓고 죽도 먹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간호를 해주시고 그러다가 잠이 드셨어요. 가족들끼리 다 잠이 잤는데 저희 집 그 미용실 구조가 예전 동네 미용실들 보시면 가정집이 딸려있는 미용실들 있잖아요. 알죠.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끙끙 앓고 있는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꼭꼭 숨어라 그 노래의 허밍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네네네네. 오. 이제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어서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호기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세요? 이랬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허밍이 딱 멈추더니 찾았다. 나랑 놀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다락방 문이 슥 열리더니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웃으면서 그 다락방 계단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 옆으로 천천히 이렇게 오더니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이러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제 옆에서. 예. 놀자고 엄청 떼를 쓰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이제 입 밖으로도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참 그렇게 떼를 쓰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안 놀아주면 후회할 거야. 안 놀아주면 후회할 거야. 안 놀아주면 후회할 거야.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3번 얘기한다. 예. 네. 이제 그렇게 날이 밝고 나서 이제 저밖에 겪은 게 아니니까 이제 미용실에 손님들이 엄청 떠들고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이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머니한테 어젯밤에 겪었던 그 얘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엄마하고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시끌시끌하던 미용실이 일제히 그 손님들이 다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말문이 탁 막혔어요. 근데 미용실 바깥에 번거지 모자를 쓴 어떤 여성분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웃으면서 검지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쉿 이러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러고 나서 저번에 저를 이뻐해 주셨던 그분께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별일이 없었거든요. 한 몇 년간 별일이 없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그 동네 볼링장이 불탄 볼링장이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 볼링장인데 이제 그 앞에 공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가서 이제 거기서 흑산이 있었는데 흑산에서 막 미끄럼틀도 타고 이렇게 놀다가 친구 한 명이 볼링장 한번 들어가 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들어가지 말랬다. 거기는 좀 위험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친구들끼리 다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예.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탄 냄새도 엄청 나고 어둡고 습하고 물이 바닥에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더럽다 그냥 나가자 하고 그냥 둘러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밍이 들리는 거예요. 그 꼭꼭 숨어라 그 허밍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제 친구도 이제 하나둘씩 다 나갔죠. 근데 저는 이제 몸이 얼어가지고 거기서 덩그러니 혼자 있어버린 거예요. 근데 귓가에서 그 허밍이 계속 들리다가 갑자기 오늘은 봉이가 술래, 오늘은 봉이가 술래, 오늘은 봉이가 술래 이러면서 갑자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큰 볼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애기도 웃음소리도 들리고 미치겠더라고요. 밖에서는 친구들이 제가 안 나오니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밖에서도 난리 나고 안에서도 난리 나고 사방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왔는지 천장과 땅바닥이 바뀌는 듯한 이제 그렇게 돼서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러져 버려서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끊겼는데 이제 깨고 나니까 집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별일 없이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같은 반 친구 여자아이가 생일을 또 초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생일을 가려고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 집에 다 가 있는데 제가 학원 때문에 늦어져서 그 생일 주인공인 친구가 아파트 1층에 마중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 친구가 허공에다가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7층이시죠? 하고 7층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지?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귀신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서 얘가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장난치는 건가?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허밍이 들리는 거예요. 또. 예.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뭐 게임에 등장하는 보스 BGM 같은 느낌인데 예. 이렇게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귓가에서 너 왜 얘랑 놀아?
너 왜 얘랑 놀아? 너 왜 얘랑 놀아? 똑같이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나랑은 안 놀아? 왜 나랑은 안 놀아? 또 왜 나랑은 안 놀아? 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무서움에 이제 얼었죠, 몸이. 근데 그때 마침 딱 7층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허공에 대고 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얘는 또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허밍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센서 등 있잖아요. 7층 문이 닫히기 전에 센서 등이 이제 탁탁탁탁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자국 소리가 막 탁탁탁 엄청 들리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삐빅삐빅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10,000원인 거예요. 저희 둘밖에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네. 그래서 문이 닫히다 말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나랑도 같이 놀자면서 귓속에서는 계속 똑같은 소리만 들리고 이제 다시 귓속말로 같이 놀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들도 데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얘네들도 같이 놀자. 똑같이 3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 7층인데 뭐야 이렇게 살려주세요 소리를 엄청 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애는 너무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그 생일 주인공인 여자애는. 예. 괜찮다면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소리 지르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꺼내주셨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부르더니 혹시 누가 너 따라다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씩 귓가에 허밍이 들린다. 자꾸 자기랑 놀아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혹시 뭐 어떤 상황이 있었니? 계기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있었던 얘기들을 해줬죠. 그 미용실에 있었던 얘기부터 다 해줬는데 갑자기 눈을 감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더니 커터칼 소리 있잖아요. 그 드륵 소리가 나더니 제 팔뚝에 대고 콱 찔러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도 저한테 있거든요. 아, 이걸 찍어서 보내드렸어야 됐는데 괜찮아요. 이게 예, 충분히 예. 믿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허밍 소리를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로 중간에 그 미용실에서 봤던 조용하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을 보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봉인님을. 그렇죠. 그러면 뭐 만들었다 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아까 그 여자 아이 있잖아요, 생일자. 네네네. 그 아이는 도대체 뭐예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네. 친구가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귀신을 보는 네, 사람? 네,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학교에서.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뭐,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 친구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를. 이게 하나 더 이어서 해볼까요? 그대로 가요. 네. Let's get it.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긴데, 고등학교 때 저도 방송을 했었어요.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그 세이클럽 아시나요? 전설의 네. 예. 네, 세이클럽에서 MJ라고 뮤직 자키를 했었어요. 10시부터 12시 타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이었거든요. 예. 네, 이제 방송을 마치고 이제 자야지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때는 이제 미용실이 아니라 집이 3층 건물 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방에서 컴퓨터에서 일어나서 침대로 돌아가려면 창문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바깥에 가로등 불빛에 어떤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단발머리처럼 보였거든요. 3층이라서 그렇게 조금 멀리서 보여서 정확한 인상 차이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땐 딱 단발머리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서 있길래 저 여자 뭐지? 하고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자야지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혹시 그 집에 단열재 이렇게 스티로폴로 쌓아놓은 집 아시나요? 알죠. 예. 그 단열재를 이렇게 쌓아놓은 집인데 그걸 누가 긁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 돌가루로 코팅이 돼 있어서 긁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손톱에 돌이 다 끼고. 그런데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깥에 쳐다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그때 당시 한참 유행했었던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길래 아, 또 누가 장난 전화를 하는가 보다. 전화를 받았죠. 받았는데 너 나 몰라? 이러는 거예요. 예? 갑자기 대뜸. 근데 목소리가 그 애기 목소리 있잖아요. 그 전에 허밍 그때 들었던 그 목소리인 거예요. 엄마, 예. 이거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장난치지 마. 너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너 나 진짜 몰라? 내가 너 도망가면 후회한다고 했지. 나랑 안 놀면 후회한다고 했지. 하면서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정확히는 몰랐는데 그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제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배터리를 뽑고 집어 던지고 이불에 그냥 숨어 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전화 끊어? 나랑 놀아달라고. 여태 찾아다녔잖아. 왜 이사 갔어? 여태 찾아다녔잖아. 소리로 막 지르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워서 집 전화 코드도 뽑고 다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각 방마다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이제 한 전화인데 하나가 울리면 집안에 다 울려요. 그러니까 제 방만 뽑아서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뽑았어요. 분명히 제가 다 뽑았는데 뽑은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미쳤다. 예. 그러더니 엄청 지지직거리는 전파 소리가 막 들리더니 내가 너 도망가면 못 찾을 것 같아? 내가 너 도망가면 못 찾을 것 같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화도 내팽개치고 그냥 이불 속에 벌벌 떨고 있는데 바깥에서 다시 스티로폴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소. 네, 슬슬 계속 긁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하면서 창밖에 방충망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아까 그 빨간색 원피스 입은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제 방을 쳐다보면서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팍 해서 제 눈앞에 딱 섰어요. 사시 위에 손가락을 딱 올려놨었거든요. 그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피고름이 떡지덕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번거지 모자 그 미용실에서 봤던 그 조용히 하라고 했던 여자분 있잖아요. 예.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단발머리가 아니라 번거지였던 거예요. 그것도 귀신이에요, 그러면? 그 눈이 엄청 땡그랗게 떠가지고 입이 쫙 찢어지는데 저한테 도망가지 말랬지. 민이랑 놀아주랬지. 민이랑 놀아주랬지 하면서 소리를 빽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러고 쓰러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한참을 안 마주쳤던 애들인데 갑자기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혹시 미용실에 찾아갔던 그 이모 기억나냐?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 갚고 도망을 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는 게 걔 얼마 전에 죽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와. 그 분이 죽게 되면은 상여나 이제 영정사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자기가 일했던 곳이나 살았던 곳이나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그걸 도는 걸 저희 아버지가 본 거예요, 어머니랑. 예. 그래서 저희 집을 알아낸 거 아니냐. 그래서 너한테 찾아간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그 네. 번거지를 썼던 그 여자는 그때 이제 귀신을 보게 만들었던 봉이님에게 네. 귀신을 심었던 그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죽었는 줄 몰랐었으니까. 네. 와, 그럼 지금 모녀 귀신이 지금 이렇게 해버리는 거네. 그렇죠. 한참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안 보고 있었는데 그때 봐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 무당집을 한번 가볼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런 거에 조금 빠져 계셨어가지고. 예. 네, 이게 헛소리 하는구나라고 너무 그게 보여서 저한테 뭐 누가 지켜주고 있다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켜주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누가 지켜준다고는 하는데 예. 지켜주는데 제가 이런 걸 볼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네. 아버지께서는 이제 무속 쪽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차피 네네네. 가짜 무당인 티가 많이 났다는 거죠. 어린 네.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아, 그런 걸 거부하다 보니까 안 가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예. 스님이라고 속이고 한번 저희 집에 오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뭐 비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 스님. 네. 네, 이제 그분이라고 이제 스님복을 하고 오셨는데 뭐 점도 보시고 뭐 사주도 보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 그 어린아이 사탕 냄새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달달한 냄새가 자꾸 저한테 난다면서 처음에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여자애가 나타날 때 한 손에 박대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진짜요? 그 놀이공원에서 파는 박대사탕 있잖아요. 동글동글. 알죠, 알죠. 알록달록한 네, 거. 네,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있었거든요. 달달한 냄새가 난다고 조심하라고만 했지 저한테 뭐 딱히 처방을 해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또 못 봤어요. 제 팔 찔렀던 친구 있잖아요. 그 생일. 네, 예. 네.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집안에다가 물 같은 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생일이나 뭐 기념일 되면은 물이나 이런 걸 막 떠둬놓고 그랬었거든요. 기도 드리신다고. 물 떠놓고 네. 기도 드리셨다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던데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따라서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후로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처리했다고는 하던데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네. 그 여자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신내림 받다가 실패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이제 그쪽 길로 가셨거나 이제 귀신을 보는 그럴 사람인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봉인님이. 이게 후일담인데 그 여성분께서 딸이 있으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굶었대요. 아이가. 이제 단칸방에서 혼자 있다가 굶어서 사탕 하나를 안겨주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사가 돼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굶어 죽었구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돈이 갑자기 또 필요하다고 해서 장례식 치르려고 저희 어머님한테 결제를 미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네. 아기를 품었구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왜 아무 죄 없는 봉인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고 참. 이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진짜 별거 아닌 원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그쵸. 이제 좀 그 어린 아이들의 허밍 소리라든지 그 꼭꼭 숨어라 그 소리만 들어도 솔직히 무서워요. 그냥 그거는 뭐 아이들의 노래고 그런 건데도 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혹시나 막 뒤돌아보게 되고. 자, 일단은 봉인님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진짜 너무 레전드네요 이거. 와, 너무 짧죠. 아니요, 짧은 걸 떠나서 이야기 자체가 진짜로 레전드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봉인님께서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 이야기해 주신 게 일단 초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이게 일부분이에요. 우선은 지금 미니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범죄 현장 목격을 하면서 겪는 얘기랑 군대에서 겪는 얘기. 그래요. 다음번에 또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숨 막혀. 이야기가 숨 막혀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자체가 전개를 빠르게 진행을 한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러지? 예전에 그 영암박기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그냥 봉인님은 진짜로 완벽한 피해자인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이유가 어찌야 됐건. 이야, 근데 이렇게 또 사람이 귀신을 보거나 고통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봉인님을. 야, 이런 사연도 있네요.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